네, 안녕하십니까. 공업학 2, 그러니까 위험물질론 수업 1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13장 용액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의 성질에 대해서는 분자 간의 힘과 용해도, 그러니까 왜 물질이 물에서 녹느냐에 대해서 학습할 거예요. 그리고 평행 과정에서 이제 용해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물질은 녹고 어떤 물질은 녹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농도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우리가 앞에 1학기 때 이제 몰농도에 대한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몰농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몰랄 농도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에는 이제 끓는 점과 이제 물질이 이제 물에 녹아서 용액이 됐다고 하면은 용액의 끓는 점이 올라가거나 끓는 점이 내려갈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총괄성에 대한 개념을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2학기 이제 첫 번째 강의고요. 우선 용액이라고 하면은 구성 성분을 구별하는 경계가 없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있고, 용질은 녹이는 것, 그 다음에 용매는 이제 녹이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설탕물 또는 소금물, 그러면은 물 속에 소금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화학에서 말하는 용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액이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용액 그러면 소금물, 설탕물 그러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기체로, 예를 들어 기체로 공기 중에 뭐랄까요, LPG 가스를 내보냈다라고 하면은 공기 안에 LPG 가스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용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용액은 구성 성분이 구별하는 경계가 없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했지, 그 상이 액체이건 기체이건 고체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체 용액도 있을 수 있고, 액체 용액도 있을 수 있고, 고체 용액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설탕물, 소금물은 액체 용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우리가 LPG 가스를 조금 흘려보내고 섞여 있다, 이거는 우리가 기체 용액이 되겠죠. 고체 용액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합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금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어떤 청동화합물이나 아니면 철화합물 같은 경우, 철 속에 탄소를 조금 넣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청동이니까 주석 안에 그 다음 틴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었죠. 아말감 같은 거, 냅땀, 땡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고체 용액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용액이라고 하면은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상관없이 대부분의 물질인 주요 물질이 용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녹이는 물질이 용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용이 탄산음료라고 하면은 용매, 즉 물 속에 설탕이나 CO2나 향료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액이겠죠. 액체 용액이겠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질소 안에 산소, 이산화탄소, 물, 메탄 이런 게 들어있으면은 기체 용액이 되고, 고체 용액이라고 하면 땡납이라고 해서 이제 납에다가 이제 주석을 조금 섞어 놓는 게 우리가 땡납이 되겠죠. 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용액이라고 했을 때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기체는 뒤에 나오겠지만, 액체는 어떤 액체끼리는 섞일 수도 있고 안 섞일 수도 있어요. 섞일 수도 있고 안 섞일 수도 있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섞인다. 무조건 다 섞여요. 그게 비활성 물질이든 아니 극성 물질이든 비극성 물질이든 상관없이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떤 비율로 섞든지 간에 다 섞는다고 봐야 되고, 고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구성 성분이 구별하는 경계가 없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고체들이 밀도가 조금 달라요.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고체 용액에 제가 예로 든 게 합금이라고 했는데, 땡납에 이제 납이랑 주석이랑 두 개를 섞었어요. 고루고루 섞었는데, 얘네들이 식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거운 물질은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합금을 설계를 했는데, 합금을 이제 이제 용액으로 녹인 다음에 잘 섞은 다음에 급격하게 냉각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균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천천히 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무거운 물질은 내려가고 위에 있던 물질은 뜨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보게 되면은 균일하냐? 그건 조금 물음표예요. 왜냐면 균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밀도 차이가 많이 나면은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위에 있는 건 가볍기 때문에 꼭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편 이제 고체에서는, 그거는 합금에서는 식히는 방법, 시간, 그 다음에 조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르게 섞을 수 있을까? 이게 기술의 중요성이 되겠죠. 용해도라는 우리가 그 용어가 나오는데, 용해도는 특정 온도에서 과량의 용질이 존재할 때 일정 양을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온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온도. 왜냐면 그 액체 용액 같은 경우는 용매가 온도가 올라가면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양을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인데, 대부분은 100g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물인 경우 물 100g에 얼마큼 녹일 수 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액의 이제 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분자 간의 힘과 용해도인데, 우리가 요거는 앞에 공업학 1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근데 물론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을 보면은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을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했죠. 무극성과 무극성 영역의 힘. 이거를 얘는 사실 어떤 힘이 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데, 무극성과 무극성 간의 이제 힘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력으로 요거를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극성과 무극성 분자, 그 위에 극성과 무극성 분자, 그리고 그 위에 이온과 무극성 분자, 그 위에 극성과 극성 분자, 그 다음에 극성과 극성 분자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강한 거, 그게 수소결합이라고 했죠. 수소결합은 우리가 노프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HNOF랑 관계가 있는 거를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최고점에 있는 게 이온과 극성결합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순서대로 된 게 그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만약에 이제 어떤 물질이 극성과 극성 물질이 녹아서 두 개가 섞였어요. 섞였으면은 쌍극자 힘이 생기는데, 그러면 분산력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두 개 다 가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극성과 극성 결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얘가 있다는 거지, 두 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업학 1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온과 쌍극자 힘은 물에 대한 이온 화합물이었죠. 그래서 이온 화합물에 용해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은 산소와 질소를 포함하는 유기 및 생체 분자
대한 물의 용해도. 그래서 노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쌍극자 힘은 극성과 극성 결합이고 극성과 극성에 의해서 분자가 이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전자 친화도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한쪽의 전자가 당겨지고 그렇게 해서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가 생겨갖고 쌍극자 힘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온 쌍극자인데 이온 무극성은 뭐냐면 유도 쌍극자 힘은 원래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힘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계기의 에너지에 의해서 무극성에 있는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서 순간적으로 힘이 쏠려서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가 생기는 게 우리가 이온 유도 쌍극자라고 해요. 물론 여기 있는 게 여기 그 다음에 이온 쌍극자 힘이 다른 데서는 안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학문 분야에서. 그런데 화학에서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4번이 들어온다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5번에 이제 쌍극자 유도 쌍극자 힘은 극성과 무극성이 있고 전자의 크기가 작아 이온 유도 쌍극자 힘보다 약할 때가 있다고 했고 분산력은 모든 종류의 용해에 기여하나 비극성 물질의 용해에 가장 중요한 분자 간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난 학기의 수업 관계에 뭐가 있었나요? 이온 쌍극자 힘이 조금 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 그림이죠. 왼쪽에 위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온 쌍극자 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이라고 하면 이제 NaCl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NaCl이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Na와 Cl 마이너스가 물에 들어가면은 Na 혼자 있는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들어갔으니까 Na 플러스가 있고 여기 Na 플러스가 있고 산소가 물에 있는 산소가 H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겨서 델타 마이너스의 힘을 갖고 있고 Na 플러스 주위에 둘러싸인다 했죠. 이걸 우리가 수화 또는 하이드레이제이션을 해서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건대 교수님 같았는데 메탈이 있고 주위에 물 분자로 둘러싸여 있는 거를 어떤 이제 조직에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기로 전 포텐셜을 딱 가해갖고 NA를 확 잡아당기면은 NA만 딱 따라오는 게 아니라 NA를 둘러싸여 있는 물 분자까지 같이 따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이드레이제이션, 수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내용이죠. 그래서 NA가 있고 주위에 물 분자가 있었고 물에 만약에 녹게 되면 그 Na 플러스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물 분자는 HOH잖아요. 근데 그 산소에 있는 전자가 그러니까 수소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고 순간적으로 이제 델타 마이너스가 되면서 극성 분자니까 마이너스를 띄고 주위에 물이 이렇게 있다. 이게 우리가 수화 껍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편 이제 그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끼리 녹는다고 되어 있는데 물에 대한 용해도가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녹고 에탄올도 굉장히 잘 녹는데 이 녹는 게 수화 때문이라 그랬죠. 얘가 똑같아요. 그래서 메탄올도 그렇고 에탄올도 그렇고 CH3OH고 에탄올 같은 경우 CH3, CH2OH인데 결국은 한쪽에 OH를 갖고 있고 O와 H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O가 있고 H가 있고 주위에 물이 있을 텐데 여기 O에는 주위에 있는 물 분자에 H가 알코올에 있는 O와 수소 결합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H는 주위에 있는 물과 물에 있는 산소와 수소 결합을 하겠죠. 결국은 에탄올이 이렇게 있고 또는 메탄올이 있고 주위에 물이 둘러싸여 있는 거겠죠.
즉 수소 결합에 있는 이온과 수소 결합의 형태 또는 극성과 극성과 극성 결합의 형태에 따라서 물로 주위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그 포텐셜이 안정화되어 있는, 즉 깁스 에너지가, 몰당 깁스 에너지가 작아지는 방향 쪽으로 간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액체 용액과 분자의 극성 역할을 보게 되면은 우선 용액의 물리적 상태를 보면은 용액의 물리적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액체 또는 고체 액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금물 같은 경우는 고체가 액체로 들어가는 거고, 액체 같은 경우는 메탄올이 또는 에탄올이 물에 들어가는 걸 얘기했죠. 근데 비슷한 것끼리 녹는다 그랬어요. 이게 왜 녹느냐? 결국은 용질과, 그러니까 원래는 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 안에 물질이 녹아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물 분자 이렇게 서여 있었는데, 걔네가 안에 끼어 들어갈 때의 힘이 원래 물 분자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화되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용매와 용질 간의 힘과 용매와 용간의 힘이 비슷할 때도 녹는 거고, 용질 간의 힘이 비슷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기체와 액체 용액에 보면은 합금, 또 뭐냐면 임의비율로 합병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좀 보면은,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그게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메탄올이랑 에탄올이랑 프로파놀, 부탄올, 펜타놀, 헥사놀인데 이거는 탄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메탄올은 CH3OH고 탄소가 하나 더 늘어나면은 에탄올이 되겠죠. 그리고 탄소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3개예요. 프로파놀이 되고 4개가 됐다. 그러면 부탄올, 5개가 됐다. 그러면 펜타놀, 6개가 되면 헥사놀인데 물에 대한 용해도를 봤더니 탄소가 하나, 둘, 3개까지는 잘 녹아요. 그런데 4, 6개로 가면은 거의 안 녹죠. 근데 앞에서 설명한 대로 따지게 되면은 메탄올이나 에탄올이 이렇게, 메탄올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주위에 물 분자가 있는데, 물 분자에 있는 HOH와 알코올에 있는 OH와 이제 수소 결합을 하는 거죠.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알코올에 있는 O와 H가 있는데 이 O에 물이 2개 붙겠죠. 왜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4개니까. 그래서 위에 물에 있는 H가 여기에 있는 O와 하나 결합하고, 밑에 있는 H와 O와 하나가 있고, 여기에 H가 물에 있는 O와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당 그러니까 OH기 하나당 수소 결합을 3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끼어 들어가는데 얘는 다 일자형이에요. 다 체인으로 했죠. 근데 얘가 하나가 있고 주위에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여야 되는데 OH 뒤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OH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비극성 분자예요. 근데 물은 극성 분자잖아요. 그래서 OH 하나에 물이 3개가 달라붙을 수 있는데, 얘가 둘러싸일 때 비극성 분자들이 많으면 다 둘러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둘, 3개까지가 돼 있는데 3개에서부터 잘 안 녹아요. 여기서까지 무한대로 오는데, 그 이유는 OH 하나에다가 뒤에 꼬랑지가 좀 짧게 달리면 물에 있는 OH 또는 그쵸? 물에 있는 애들이 OH와 수소 결합을 하면서 다 둘러싸일 수 있는데, 덩치가 너무 커버리면은
둘러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안 녹는 거예요. 한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탄올로 보면은 OH,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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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부탄올이 이렇게 생겼다 그럴게요. 십자가형으로. 그리고 여기 OH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는 물에 되게 잘 녹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OH기가 이쪽에 있고 OH기가 여기 있고 물에 둘러싸여 있는데 물에 둘러싸일 때 얘의 뒤에 꼬랑지에 달려있는 애가 무극성, 비극성이라고 한다면은 비극성 때문에 얘를 둘러싸일 수 없다는데 만약에 얘가 형상이 변해갖고 크기 자체가 작아졌다, 동그라졌다 그러면 둘러싸여서 녹을 수도 있어요. 자, 한편 우리가 물을 녹일 때 물에다가 이제 얘네를 녹인다고 했는데 물에다 녹일 때의 용해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기체 같은 경우는 용해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왜냐면은 용액에 열을 가하게 되면 액체의 부피가 변해요. 또는 액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된다는 얘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힘이고 결국은 기체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힘이 많아지면 다시 기체로 되겠죠.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먹는 맥주 또는 뭐 콜라 이런 것들을 뜨거운 데서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콜라, 뜨거운 맥주를 마시지 않잖아요. 이 얘기는 만약에 기체가 용액에 들어가 있을 때 온도를 높이면은 기체는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얘가 가만히 앉아갖고 안정화되려면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도가 낮아져 있었죠. 그리고 크기도 작아야지 잘 녹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인데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려가죠. 예제가 나오네요. 그래서 물에 대한 상대적 용해도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에탄올과 프로파놀의 염화소듐 그 소금을 여기다 녹였다고 할게요. 이게 1번 문제고 어느 게 더 많이 녹냐를 예측을 하는 얘기예요. B. 헥사놀과 에틸렌글라이콜의 헥세인과 물에 에틸렌글라이콜을 넣었다. 그러면 어디에 더 많이 녹냐 이거죠. 물과 에탄올에 다이에틸리설을 녹였다. 어디에 더 많이 녹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예상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비슷한 것끼리 잘 녹는다 그랬죠. 그래서 극성분자와 극성분자 또는 수소결합을 하게 되면 잘 녹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탄올과 프로파놀로 보게 되면 얘는 OH가 하나고 얘도 OH가 하나고 나머지가 이제 체인이 다르게 된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OH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비극성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이 길면 길수록 비극성이 강하고 염화소듐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염화소듐은 NaCl이니까 NaCl이 쪼개져서 물 안에 파고 들어가서 주위에 메탄올과 프로파놀이 주위에 둘러싸게 되는데 얘가 이온이고 조금 더 강한 극성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똑같이 OH를 갖고 있어도 극성이 조금 더 그러니까 비극성이 성질이 더 강한 1프로파놀은 잘 안 녹겠죠. 그래서 1번은 메탄올을 더 많이 녹는다. 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핵산과 물 속에 에틸렌글라이콜이 녹는데 어디에 더 많이 녹을까? 당연히 물에 더 녹아요. 왜? 에틸렌글라이콜도 생긴 거 보니까 CH2, CH2 두 개고 양쪽에 뭐가 있어요? OH가 있죠. 이 OH가 물이랑 뭘 하겠어요? 수소결합을 하겠죠. 수소결합을 하니까 OH 여기에 물에 있는 H가 여기 붙겠고 두 개가 붙겠고 여기 있는 H에
물에 있는 O가 여기에 수소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세 개의 물이 둘러싸이고 여기 세 개의 물이 둘러싸일 수 있는데 헥사는 그런 게 없죠. 여기는 그냥 헥세인은 그런 게 없으니까 무극성 분자니까 극성이랑 결합을 할 수 없겠죠. 물과 에탄올이 있는데 둘 다 극성인데 에탄올은 양쪽에 카본 체인이 달려 있으니까 탄소 결합이 달려 있으니까 비극성이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이에틸 에서 요즘 말로는 다이에틸 이서 또는 다이에틸 에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보니까 O가 있고 양쪽에 CH2가 있으니까 가운데 O가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산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물에 비해서 얘가 분산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죠. 에탄올과 물 둘 다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H와 여기 있는 O가 둘 다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비극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해열과 용해 과정인데 우리가 녹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녹인다는 것 자체가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은 NaCl로 풍덩 들어가는데 걔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쪼개져 갖고 들어가겠죠.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들어가면 원래 물 이렇게 있었는데 걔네를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찢어서 NaCl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aCl이 쪼개지는 거 한 과정,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쪼개지는 거 한 과정, 물과 물 사이의 결합, 그 다음에 NaCl이 들어가서 주위에 둘러싸이는 과정, 이 세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오타네요. D가 아니라 델타인데 뭐 이거 삼각형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D로 그냥 썼나 보네요. 요 밑에 있는 그 표정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NaCl이 쪼개졌어요. 원래 있던 NA와 CL의 결합이 있는데 얘네를 쪼개야지 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쪼갤 때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방출한다? 흡수한다. 왜냐하면 내가 NA와 CL을 두 가지를 팍 잘라야 되니까 얘네 에너지는 나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델타 H가 0보다 큰 거예요. 이 안에 있는 NaCl이 내 에너지를 흡수해서 쪼개지는 거니까. 그쵸?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한편 그 다음 단계로 용매가 뭉쳐져 있는 게 찢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뭉쳐져 있는 거가 찢어져야지 위에 있는 찢어진 NaCl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용매도 찢어져야 되니까 얘도 당연히 델타 H가 열을 흡수해야겠죠. 열을 흡수해야지 내가 찢어지고. 다음에 뭐겠어요? 다음에 위에 게 찢어지고 밑에 거 찢어지고 그 다음에 찢어진 애가 들어가서 주위에 둘러싸여야 되는데 이때는 결합하겠죠. 결합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위에는 열을 흡수하고 얘는 방출해야 되는 거예요. 방출해야죠. 그래서 용액이 들어가는 열량의 출입은 세 가지로 있는 거예요. 세 가지. NaCl을 물에다 녹였을 때의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스텝이 각각의 열이 출입할 거고 그거를 우리가 토탈 열의 출입량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쪼개지는 열의 출입 이게 델타 H 용질이고 그 다음에 물이 쪼개진다 그랬죠? 그게 용매가 찢어지는 H.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물이 둘러싸이게 되는 그 스텝이 믹스가 되는 거 하나. 얘가 다 합쳐진 게 용의 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물질을 소금을 물에다 녹이면은 발열 과정이냐 흡열 과정이냐 이거는 얘네들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H가 너무 커, 엄청 크고 얘가 작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흡열. 그런데 만약에 얘가 작고 H가 커, 그러면은 발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가 발열. 그래서 어떤 물질을 녹였을 때 흡열 과정이냐 발열 과정이냐 이거는 상대적인 거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쪼개지고 그러니까 용질이 찢어지고 물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둘러싸여 있을 때 열의 출입 이 세 단계인데 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정확히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퉁칩시다. 얘를 델타 H 용매와 델타 H 믹스를 두 개를 합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H 용해와 델타 H 용해는 델타 H 용질 플러스 델타 H 수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얘를 하나로 보게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용질을 우리가 쪼갤 때 NA와 NaCl이 들어가서 NaCl로 쪼개지면 Na 플러스와 Cl로 막 나눠진다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공업화학 1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은 격자 에너지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고체에 있는 물질이 쪼개져서 기체처럼 행동하게 되는 단일 이온으로 되는 걸 우리가 격자 에너지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스텝으로 된다 했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인데 흡열 과정과 발열 과정이 두 개가 있는데 흡열 과정과 발열 과정은 앞에 있는 수식 델타 H 용해에서 용질이 쪼개지는 경우, 용매가 쪼개지는 경우, 합쳐지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다 관여를 하는데 용질이 만약에 이제 쪼개지는 게 흡열, 그 다음에 용매가 떨어지는 것도 흡열. 근데 얘가 믹스가 되는 게 발열. 그렇게 되면 이만큼 차이 나면 발열이 되는 거죠.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서 믹스가 되는 게 발열이긴 한데 그 상대적인 양의 차이가 작다. 그러면은 흡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네 두 개를 상쇄시키지 못할 만큼의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흡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상대적인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끝에 있는 애가 얘 두 개를 다 커버할 정도가 되면은 발열이 되는 건데 얘가 두 개 다 커버할 정도로 못 되면은 흡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흡열, 발열. 그렇죠? 맨 마지막에 발열이니까. 그리고 흡열, 발열인데 얘가 발열 과정이 흡열 과정을 다 미치지 못하니까 흡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델타 H 용해는 델타 H 용질 플러스 델타 H 용매 플러스 델타 H 믹스 혼합되는 건데 이 두 개를 합쳐갖고 수화열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하나로 한다 했죠. 그러면 이온이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는 항상 발열 과정이에요. 그 열을 내보내야 돼. 열을 내보내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수화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격자 에너지라고 얘기했었고 분리된 기체상 1몰이 수화될 때 생기는 엔탈피의 변화를 우리가 수화열인 거죠. 아까 용액이 찢어지고 들어가서 주위에 물 분자가 쌓여야 되는데 그거를 다 수화열로 퉁쳐서 본 거죠. 그러면은 델타 H가 언제 커지고 언제 작아지냐? 이거는 전하 밀도랑 관계가 있어요. 즉
쿨롱 전하와 크기가 관계가 있고 전하 밀도가 높다.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밀도라는 말 자체는 부피 그램 퍼 밀리리터잖아요. 그래서 부피당 질량이니까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H가 높게 되겠죠. 즉 발열 반응이 많아지겠죠. 격자 에너지는 설명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온 고체 용질이 기체상의 이온으로 분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격자 에너지로 하죠. 그래서 NaCl이라고 하면 MX면은 M이 메탈이니까 Na 플러스고 X가 Cl 마이너스고 쪼개지고 얘를 항상 0보다 클랬으니까 흡열이겠죠. 흡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이. 그리고 요는 얘는 항상 발열이고. 그래서 NaCl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충분히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 그 실험을 하다 보면은 물에 녹는 점은 영도죠. 어느 점도 농도 0도, 녹는 정도 0도인데 만약에 거기서 제가 소금을 막 뿌렸어요. 그러니까 얼음에다 소금을 막 뿌렸어요. 그러면은 얼음의 온도가 원래 0도, 물로 녹을 때 0도인데 그게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설명했듯이 NaCl이 쪼개지고, 그죠? 물도 쪼개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흡열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열을 계속 빨아들여요. 그래서 소금물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얼음에다가 소금을 막 뿌리면은 온도가 더 많이 떨어져요. 이유가 쪼개지면서 들어가는 수와 열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죠. 근데 쪼개지는 게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열을 계속 빨아당긴 거죠. 자, 또 계산한 거 뭐예요? 값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토탈 이거 헤스의 법칙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용질이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는 거고 이게 용매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엔탈피에 대한 거고 여기 똑같이 있는 거죠. NaC에 NaOH, NH4, NO3 이렇게 세 개를 계산하는 것 같아요. 자, 한편 그러면은 아까 그 물질이 용액에 녹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기체 같은 경우는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섞인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상관없이 다 섞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용액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섞으면 안 섞인다 그랬죠. 그리고 극성과 극성이 섞인다 그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물과 기름이죠. 물과 기름은 두 개 섞으면 이렇게 층분리 되잖아요. 그게 물은 극성 분자고 기름은 무극성 분자니까 두 개가 층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뭐가 있나요? NaCl과 물이 있고, 여기 지금 옥테인과 뭐가 있나요 지금? 옥테인과 헥세인이네요. 옥탄과 헥산을 두 개를 섞었는데, 옥탄과 헥세인을 섞으면 잘 섞여요. 옥탄과 헥산을 섞으면 잘 섞는데 왜 섞이냐 이거예요. 열의 출입으로 아까 보게 되면은 아까 물질이 쪼개지고 물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둘러싸여 있는데, 얘 오른쪽에서 보면은 얘는 무극성과 무극성의 분자로 보게 되면 무극성 분자는 쪼개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쪼개지는 건 있죠. 분자는 그러니까 용질은 쪼개지지 않지만 용매는 헤지퍼더 쪼개져 있죠. 근데 사실 열의 출입은 잘 없어요. 그런데 왜 섞이냐 이거예요. 왜? 열의 출입이 거의 없는데 왜 섞이느냐? 이거는 엔트로피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엔트로피가 뭔데? 라고 하면 엔트로피는 개의 에너지를
분배하는 방법의 수예요. 즉 자유도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원래 물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NaCl 들어가면은 표면에 가면 물, 소금, 소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유도, 즉 분배하는 방식, 내가 배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물만 한쪽에 쫙 있는 거와 물, 소금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내가 물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헥세인과 옥테인도 마찬가지예요. 헥산 있었는데 헥산에다 옥테인을 섞으자마자 헥산, 옥테인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즉 열의 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엔트로피가 높아지면 섞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앞에 1학기 때 배웠던 거랑 연관시키면 델타 G, 깁스 에너지와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델타 S는 델타 H, 즉 출입하는 열과도 상관이 있지만 델타 S, 즉 자유동물하고도 상관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델타 G는 어떠한 자연현상이 자연적으로 갈 수 있냐, 있냐를 따지는 기준 척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델타 H가 마이너스로 가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자연적으로 갈 텐데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두 개 다 마이너스던가 아니면 델타 H는 플러스인데 델타 S가 아주 큰 음의 값이면은 델타 G는 마이너스로 가겠죠. 또는 델타 H가 마이너스고 델타 S도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즉 두 개 중에 델타 S가 너무 마이너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섞이는 용해 과정에서는 요거 조금 뒤에 또 나와요. 델타 S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 몇 장에서 나오지? 우리가 12학기 때 나오는데 2학기 때가 아니죠. 중간고사 뒤에 20장인가요? 이때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델타 S가 커지면 커질수록 잘 섞인다. 열의 출입이 없어도 잘 섞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용액이 됐다고 하면은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화살표 그림에 보면 화살표는 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금물이다. 그러면은 물 속에 소금을 딱 넣으면은 소금이 녹아간다. 그러면 화살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녹는다. 그런데 내가 소금을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녹는 양도 있겠고 다시 석출되는 양도 있겠죠. 석출되는 게 조금. 근데 내가 소금을 더 많이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녹는 거와 석출되는 게 두 개가 크기가 똑같겠죠. 근데 내가 더 많이 넣었어. 아주 많이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좀 화살표가 좀 이상하다. 떨어지는 양이 더 많겠죠. 석출되는 양이. 그런데 우리가 불포화 용액은 뭐냐? 불포화 용액은 이 두 개의 화살표 중에 녹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녹는 게 더 많다는 거고. 그러면 포화 용액은 뭐냐? 포화 용액은 녹는 속도와 석출 속도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포화 용액이에요. 녹는 속도와 떨어지는 속도가 포화 용액이고, 과포화 용액은 뭐냐?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녹는 속도보다 떨어지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죠. 속도가 아니고 양이죠, 양. 자, 그런데 얘의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고 내가 소금을 상온에서 많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잘 녹더니 어느 순간 됐더니 녹았다 떨어졌다 하는 석출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용액에다가 다시 열을 가해. 열을 가하면은
더 많이 녹아요. 더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은 용액 자체가 더 활발히 움직이니까, 용액 자체에 있는 물이 더 많이 움직이니까 소금이 더 많이 녹을 수 있겠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불포화 용액, 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인데, 불포화 용액은 용질이 용매에 더 많이 녹을 수 있는 것. 그거를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동적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용액. 근데 동적 평형이란 뭐냐? 녹는 거와 떨어지는 게 속도가 똑같아질 때, 이게 녹는 속도와 떨어지는 속도가 평형에 있는 게 동적 평형. 근데 과포화 용액은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거죠. 그 포워드 리액션과 리버스 리액션 중에 속도가 똑같아지면 포화 용액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를 동적 표현을 약간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에 제가 소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제가 뭐랬어요? 소금이 찢어지고 물이 찢어지고 소금이 들어가서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데, 자, 둘러싸여 있는 상태예요. Na와 CL이 있는데, Na 주위에 물이 있는데 동적 평형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CL이 소금에, NA에 다시 떨어질 거잖아요. 다시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다시 쪼개질 수 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Na 플러스가 물에 둘러싸여 있고, 둘러싸여 있는 거를 CL이 뚫고 가서 비켜! 그러면서 뚫고 가서 만나서 침전되는 속도와, 아니야 나는 침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 다시 이온할래, 분리될래 해갖고 다시 녹는 거, 이 속도가 똑같은 게 우리가 포화용의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포화용액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포화용액은 어떤 거예요? 녹아있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천천히 돼요. 천천히. 속도,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화살표가 녹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과포화용액에서 내가 소금으로 막 녹인 다음에, 일정량을 녹인 다음에 온도를 가해면은 더 많이 녹는다 그랬죠. 그 상태에서 온도를 식혀요. 천천히 식혀요. 그러면은 소금 용액에 소금이 다시 두 개가 붙어갖고 떨어질 거잖아요. 이 떨어지는 상태가 온도를 확 떨어뜨리면 우르르 떨어질 텐데, 천천히 식히면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어떤 충격을 꼭 주거나, 아니면은 결정이 잘할 수 있게끔 어떤 시드를 딱 집어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씨앗 주위로 소금이 막 자랄 거 아니에요. 그게 얘예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씨앗 결정을 여기서 쭉 넣으면은, 아세트산 소듐 과포화 용액에서 씨앗을 딱 넣으면 주위에 이렇게 쫙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포화 용액은 어떤 형상에 의해서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게 너무 많아서 석출될 텐데, 석출되는 양이 많아지면은 과포화 용액인데, 그거를 빨리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러니까 씨앗 결정을 놓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동적 표현이란 녹는 거와 다시 녹아져 있는 게 두 개가 다시 만나서 떨어져는 속도가 같아질 때 얘를 포화용액으로 한다. 반대로 녹아져 있는 게 다시 위로 녹으려는 성질이 많아지는 걸 불포화용액이라고 한다. 자, 한편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대부분의 고체 애들은 온도를 높이면은 더 많이 녹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기체 용액, 그러니까
소금이건 설탕이건 간에 용액이 아니죠. 용매,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높이면은 더 많이 녹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잠깐 여기 지나갔다 말았지만 소금이 찢어져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에 들어갈 때 물에 찢어져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찢어지는 거를 운동 에너지로 보면은 더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열을 가하면 얘가 더 많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분배되어 있는 그 자유도, 엔트로피를 보면 물, 소금인데 물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는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된다는 거니까 용해도가 올라가요. 단, 고체, 기체인 경우에는 온도를 높이면은 기체가 운동 에너지 때문에 물에 안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밖으로 튀어나간다 했죠. 그래서 뜨거운 맥주, 뜨거운 콜라 얘기했죠. 그래서 액체에 기체가 녹아있는 경우 온도를 올리면은 용해도는 떨어지지만 대부분 고체가 액체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용해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보면은 뭐 쭉 나와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성질. 그래서 용해도라고 하면은 100g 중에 몇 g이 녹아있나? 참 설명 안 하고. 용해도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용해도는 단위가 없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용매 100g에 용질 몇 g이 들어있느냐니까 단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단위는 없어요. 온도의 단위는 있고 g이니까. 자, 그 다음에 액체와 고체가 있고 기체가 있는데 우리가 기체를 액체에다 녹였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콜라나 아니면은 맥주라고 할게요. 그런데 콜라나 액체가 녹아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동적 표현이라고 얘기했고요. 동적 표명. 그래서 녹는 속도와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다. 녹는 속도와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다. 소금이 녹아서 소금이 물에 들어갔을 때 물에 있는 소금이 물로 가는 속도와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다고 하면은 기체로 예로 든다고 하면은 얘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겠죠. 기체에 탄산수가 물에 탄산이 녹아져 있는데 탄산이 얘로 위로 볼록 올라갔다고 할게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알맹이가 있는데 얘를 압력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 통 안에 기체가 몇 개가 있는데 얘를 압축을 누르자마자 어떻게 돼요? 얘가 물 표면 위에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여기 더 그렇죠. 그래서 횟수가 결국은 기체가 물에 녹아 들어가려면 부딪히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얘가 많이 부딪히는 횟수가 높아지니까 용해도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할 거는 그러면은 얘가 뚜껑을 지금 통에다가 뚜껑을 놔두고 여기다 압력을 가하고 있죠. 상온이에요. 근데 기체 CO2의 분자가 막 이제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CO2도 안 넣고 물만 놨다고 할게요. 물만. 그럼 물 분자가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발하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위에 올라간 물 분자와 아래에 있는 물 분자 얘가 평행에 도달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물의 물 분자가 기체로 가는 거와 기체가 다시 응축돼 갖고 떨어지는 그 속도, 힘이 똑같아질 때를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증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퍼 프레셔라는 게 결국은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위에서 벽면을 막 때려요. 그러면 위에서 벽면을 막 때리는데 때리는 압력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압력이라는 게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물 분자가 위로 막 때려요. 벽면을 막 때리는데 이 압력이 상온의 압력, 즉 대기압과 같아지는 거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했었죠. 끓는 점. 그래서 이 액체가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 보면은 물이 바글바글 끓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 기체가 돼서 뽕글 생기면 이렇게 방울로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그게 끓는 점이죠. 그 압력, 즉 물이 기체가 돼서 위로 벽면으로 뚫을 때 생기는 압력이 커지는 게 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지는 게 끓는 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편 여기 헨리의 법칙이 있는데 헨리의 법칙은 보면은 기체 S는 기체 곱하기 H 곱하기 기체인데 얘가 떨어졌어요. 위로 가고 다시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는 뭐에 영향을 받겠어요? 얘 자체의 분자 간의 성질도 받겠죠. 왜냐하면 내가 결합을 하고 나서 떨어지고 결합을 하고 나서 떨어져야 되는데 얘 자체의 물질의 특성이 있겠죠. 그렇죠?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했죠. 그거를 준 게 상수 헨리 콘스탄스에 대한 겁니다. 얘는 아마 연력학 수업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헨리 법칙을 생각하고 용해도 계산을 하게 되는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25도씨 콜라병 내부에 이산화탄소 기체의 분압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분압은 뭐라 그랬어요? 분압은 분율이랑 똑같죠. 그래서 토탈 압력분의 얼마라고 했었죠. 토탈 압력이 1기압인데 이 중에 내가 차지하는 게 얼마냐 이거죠. 분압이 4라는 얘기는 토탈 압력 중에 내가 차지하는 압력이 4 ATM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CO2의 용해도는 얼마인가? 물에 용해되는 CO2의 헨리 법칙 상수는 25도씨에서 3 주어졌네요. 그쵸? 주어지고 이다. 단위를 좀 잘 보세요. 몰 퍼 리터 ATM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요 수식에 의해서 다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해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용해도 S라고 하면은 헨리 콘스탄스에다가 분압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몰 퍼 리터예요. 그래서 지금 용해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용해도는 원래는 단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헨리 콘스탄트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어요.